트럼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 네. 솔직히 이 영화 존재하는지도 몰랐죠. 아, 얘기해 주시긴 얘기를 해. 아, 또 당황했네. 아, 나 이거 언제 이렇게 뻔뻔해지지? 자기 코너 끝났다고 또 뇌를 놨네. 또 플래시 메모리 껐네 또. 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네, 정리해보자면은. 얘기해 주시기 전까지는 있었는지도 그러니까 몰랐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영화로 정하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아, 네. 무슨 영화를? 트럼보를. 아, 트럼보를. 네. 트럼보가 사람인지는 이름인지는 알았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아, 혹시 트럼본인 줄 알았습니까? 근데 영화 포스터가 네. 딱 주인공이 나와 있어가지고 네. 포스터 보는 순간 이 사람이겠거니는 하였습니다. 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안 거 아닙니까? 아, 제가 그래도 영화를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못 보고 보다 왔는데. 아니, 뭐라고? 어떻게 이걸 끝까지 못 볼 수가 있지? 너무 궁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니, 궁금하죠. 아, 근데 거의 다 봤어요. 이제 내용이 거의 끝에 이제 네. 예상을 나는 거의자 들어가는 거 안 믿습니다. 아, 솔직히 그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끝나요?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냐 질문하는 거냐? 우리 트럼보 씨 상 받습니까? 네, 혹시 거의자 들어가는 건 믿으면 안 됩니다. 아, 너 때문에 지금 같이 나까지 싸잡혀가지고 지금. 좋은 분이라는 거, 훌륭한 분이라는 거를 그냥 영화 초입부터 보이는 것 같은데 훌륭한 분인 거를. 근데 어때요? 이게 트럼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저는 아예 처음 봤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감독과 배우를 아니까 네. 유명한 극작가를 잘 모르는 건 어느 정도 이해. 소설가는 알아도 또 극작가는 또 잘 모르죠. 맞아요. 근데 이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이름으로 영화를 못 찍었어. 그것도 그렇게 훌륭한 영화들을. 맞아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결말이 그거잖아요. 네. 이름을 찾는. 네, 자기 이름을 찾는 그렇죠. 거. 자, 트럼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후루룩 얘기하죠. 전설적인 명작들을 여러 개 집필한 사람입니다. 중간에 영화를 보다 보면 설마 이것도 그 사람이 썼어? 그렇지. 그 사람이 썼어. 트럼보라는 사람은 헐리우드의 천재 극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숨 쉬듯이 글을 써대는데 그냥 시나리오 한 편 써줘. 언제까지 쓸게 써줄래? 이거 B급 영화라 대충 써도 되는데 그러면 3일 만에 시나리오를 한 편 뚝딱 써오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전성기의 김수현 작가 정도 되려나요? 김수현 작가가 하룻밤에 드라마 3회치 분량을 썼다 그랬나? 뭐 그런 전설적인 일화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사실 김수현 작가보다는 트럼보 씨가 더 능력이 좋지 않나. 아, 그렇죠. 네. 네. 아니, 그 제가 작품들 보면 네. 영화 속에서 진짜 깜짝 놀란 게 이건 타고났다고 생각이 든 게 그 트럼보라는 사람이 네. 그런 장면이 있죠. 그 어떤 영화 감독인가 제작자가 이만큼 두꺼운 소설책을 주면서 네. 이게 소설은 구린데 뭐 이야기는 좋다 그랬나? 네. 소설꾼인데 이야기가 힘이 있다. 네, 그래서 거기 그 이야기로만 영화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순식간에 읽고 바로 이야기를 만들어내. 그 정도면은 단순히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빠르게 읽는 능력. 그럼요. 모두 글과 관련돼서는 진짜 모든 팔방미인인 거죠. 다 잘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참 이 사람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받았던 그러니까 주급 있잖아요. 주급이랑 연봉을 합산을 해보니까 거의 1년에 한 2,300억씩 벌었던 거더라고요. 한창 잘 나갈 때. 진짜? 한창 잘 나갈 때. 한창 잘 나갈 때. 거기다 또 이제 뭐 영화 근데 그 한창 잘 나갔던 사람이 털털 털리잖아. 그렇죠. 돈이. 박살나죠. 음. 근데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그것도 헐리우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극작가였는데 이 양반이 노동인권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당시 미국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네. 미국 공산당이 뭘 했냐 그러면 공산당이 막 모여가지고 무슨 뭐 붉은 머리띠 두르고 뭐 이런 거 했던 게 아니라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도와주고 이들을 지원해주고 이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주고 우리 헐리우드 영화계가 이들을 진보적으로 더 껴안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답니다. 그리고서는 그 네. 반대파 존 헤인이 있는 그 네. 우파 단체 앞에 가서 네. 수정헌법 1조 나눠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건 사실 공산당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렇죠. 심한 맛이에요. 그렇죠. 예. 미국 헌법 지키자고 하는 건데. 헌법 나눠주는데 그게 왜 네. 빨갱이야. 네. 하지만 당시 이제 냉전으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분위기가 확 바뀌게 돼요. 네. 그냥 우리 안에 숨어있는 적들의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산주의자가 암약하고 있고. 네. 이제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는 또 2차 대전 이후에 또 미국 사람들이 또 핵무기에 대한 공포가 많았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 영화에도 뭐 핵무기를 갖다 팔았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반공 분위기가 미국에서 형성이 되면서 아직은 메카시가 등장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반공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미국 사회 전체가 좀 어떤 공산당에 대한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더 씌워지기 시작을 하죠. 레드 컴플렉스죠 말 그대로. 네.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저는 메카시즘 시절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전에 그러니까 냉전 초기에도 네.
어마어마했더라고요 영화를. 네, 보니까. 우리가 굿나잇 앤 굿럭에서는 비교적 짧게 다뤄졌잖아요. 네. 메카시가 약간 삘이어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엄청난 세월이었던 거지. 예. 요 영화에서도 메카시만큼은 네. 원본이 나와. 맞아. 배우가 안 해. 배우가 안 해. 아, 근데 메카시 그 양반 실물로 보니까 네. 정말 등신같이 보이더라고요. 네. 네. 좀 이상한 사람이긴 했어요. 어디가 좀 진짜. 모자라 보이는 네. 사람이었었어. 근데 온 미국이 그 사람 한 명한테 휘둘린 거 생각하면 진짜 웃기는 일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공산당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배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죠. 소위 이제 헐리우드 10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작가 감독이었어요. 그렇죠. 헐리우드 네. 10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이게. 이 헐리우드 10은 그야말로 창작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사상 재판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당신네들 공산당이야? 라고 물어보는. 그래서 무슨 네. 반미 사상 검증. 조사위원회인가? 네, 사상 검증에 가까운 재판을. 반미조사위원회. 그죠? 네. 무슨 조사위원회가 있더라고. 네. 그냥 대놓고 사상 검증이죠. 뭐야? 이거. 나는 그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너무 웃겨. 그게 네. 네. 70년대인가 가가지고 없어졌잖아요. 네. 꽤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이거 국회에서 한 거예요? 대놓고 마녀상한양 아닙니까? 미국 상원의회에서. 와 대단하다. 네. 그러니까 불러다 뭐 놓고 막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시오 이런 다음에 막 곤란한 질문을 막 던져. 그 다음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이돈 빨갱이네. 그 기소하더라고. 난 너무 놀랐어요. 물론 그 그걸 보고. 기소는 다른 기소예요. 다른 기소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트럼보라는 사람이 참 이 사람도 좀 난 사람인 게 엿먹어라 해버립니다. 그냥 아니요 아니요 하면 될 것을 정말 이 도돈적인 답변 보십시오. 예 아니요로 대답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오직 바보와 노예만이 예 아니요로만 네. 대답합니다. 그 부분 네. 되게 보시면 말재주라는 게 뭔지가 나옵니다. 아, 한동훈의 말재주하고 달라요. 아 다르죠. 그러니까 급이 그냥 달라. 단순히 피해가는 게 아니라 본질을 제가 물어보는 것에 답을 안 하기로 원래 하잖아요. 예스노로 답을 안 하기로 하니까 네. 당신은 공산주의자입니까? 그러니까 딴 얘기를 하는 식으로 이제 네. 대답을 하는 건데 네. 근데 그게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당신의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네. 굉장히 내용이 훌륭해요. 한번 보시면 아 이게 말재주구나. 네. 네,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질문하는 놈들이 너무 멍청해서 지들이 지적당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죠. 네. 이게 뭐 이런 딴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래. 사실은 니네를 지적한 건데 되게 고급스럽게. 그 전략을 짠 이유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헐리우드 10이 네. 거기 가서 인정해야 되나 말아야 그들의 프레임에 갇히니까 네. 그러지 말고 차라리 대답을 하지 말자. 네. 고소를 당하겠지. 음. 하지만 지금 음. 뭐 미국은 뭐라 그러죠? 거기도 헌법재판소입니까? 아, 거기는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이 네. 헌법재판소와 똑같은 역할하니까 주 지방법원 네. 그다음에 고등법원 지나서 대법원까지 가면 네. 대법원은 5대 4니까 네. 리버럴한 판사들이 더 많으니까 이거는 네. 헌법에 맞춰서 판단할 거다. 우리는 항소해서 이기면 된다. 그리고 그 기소되는 이유가 그 내용에 의한 기소가 아니라 법정 모독죄. 그렇죠. 네. 상원에 대해서 맞다. 모독죄. 맞다. 그 대답을 회피했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게 위험한 거죠.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는 네. 건데 네. 다만 변호사 잘 써서 대법관 가서 이기면 우리는 양심도 굳히지 않을 수 있고 네. 이길 수 있다. 명분도 이렇게 잃지 않고 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이 많이 든다는 건데. 그렇지. 그때 트럼프가 그럽니다. 내가 다 쏠게. 그렇죠. 네, 라고 얘기를 해버려. 이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아, 그럼요. 저는 이게 이 사람은 굉장히 천재적인 작가일 뿐더러 전략가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수완이 되게 좋아요. 음. 예, 저는 이런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요. 예, 저는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향하는 인간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저는 단순하게 착하고 정의롭고 이런 것만 바라지 않아요. 수완이 좋아야 돼요. 아, 예. 그리고 이 수완은 그러나 네. 철저히 네. 양심에 기반을 둬서 적절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수완이에요. 자기 돈 써가지고. 네. 그 극 중에서도 되게 순수 공산주의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순수하게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가진 돈이 없어. 그렇지. 예. 근데 이 사람은 트럼보를 인정을 안 해. 당신은 부자잖아. 그래. 아 부르주아주가 무슨 공산주의자야? 이런 게. 알렌인가? 네 그런 친구 있죠. 그래서 너 언젠가 우리 뒤통수 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럽니다. 야, 그래서 혁명주의자들하고 부자들하고 꽁짝이 잘 맞는 거야. 이론은 네가 하고 내가 뒤에서 지원적으로 지원해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할 말이 없죠. 그때 되고 무슨 말을 해. 네. 근데 나중에 정말로 이 사람 소송 비용까지 트럼프가 다 됩니다. 예. 제가 사실은 요 영화를 이번에 가져온 이유도 바로 네.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진보도 부자가 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 더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돈 많이 버세요. 예. 양심에 어긋나고 뭐 남 착취하는 것만 아니라면 네. 어떤 내용으로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거 좋은 일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부자 못 돼요. 예. 네. 여러분들 수준에서 부자 되긴 힘드니까 네. 잘 산다라고 하는 건 자기 노동의 값을 충분히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좋은 데 쓰시라는 겁니다. 네. 잘 벌어서 좋은 데 쓰면 정말 좋은 일인 거예요.
앞에 단위부터 자꾸 뭔가 고민하지 말라는 거지. 아 이러다가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렇게도 못 벌거든요. 네, 맞아요. 돈 벌 것 막 돈 내면 혈안이 돼가지고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돈 잘 버는 거 아니에요. 내 노동의 가치를 충실하게 나는 얻겠다. 뭐 투자를 한다면 투자의 가치를 충분히 얻겠다. 라는 생각으로 충실하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는 행위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거를 근데 어떤 목적으로? 잘 쓸 목적으로. 그렇지. 10,000원이라도 잘 쓸 목적으로. 100만 원 1억 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10,000원이라도 잘 쓸 목적으로 충실하게 노동하시고 충실하게 투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야, 여기서 잠깐 제가 목소리가 작아져야 되겠어요. 저도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덕목 중에 단 하나도 안 될 거야. 정의롭지도 않고 돈도 많이 못 벌어. 예. 뭐 오토바이 사도 돼요. 네. 아니 안 사요. 그럼 무서워서 못 사요. 왜 저쪽을 보고 얘기하십니까? 무서워서. 아니 거업님은 그래서 자기 예를 들면은 돈 안 받고 네. 어디 뭐 해준다 그러고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돈을 쓰는 방식이죠. 딴 데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싶었어요. 네. 네. 아 근데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라는 게 결국은 남을 구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럼요. 트럼보가 자기 경제력을 맞아. 살린 사람이 몇 명이야. 그럼요. 네. 그 중간에 그 배우 친구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난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고 저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쪽을 먹은 상황은 참 안타까워요. 그럴 수밖에 없었지. 불금 당연히 그랬겠지. 돈 많이 도와준 친구. 배우. 아 네. 맞아. 근데 맨 나중에 늙어서 수상하는 장면에서 나오기 막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네. 그때 화해하잖아요. 네. 저는 그 사람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인터뷰 나올 때도 네. 약간 그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갔어요. 네. 어차피 감옥에 가 있는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 이름 대고 내가 살아남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친구들을 지원해 주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을 거예요. 합리화했죠. 저는 그 합리화에 응원하고 싶었어요. 네. 그 합리화는 반만 찬성할 수 물론 있지만 네. 왜냐하면 그게 마음의 상처를 남기니까 네. 배신 받았다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운동권들은 이미 배신해도 된다 그런 거잖아요. 네. 잡혀가 있는 사람은 불어 괜찮아. 맞아요. 안 잡혀가게만 하면 돼. 그렇지. 이렇게 이미 이제 그런 식의 전략적인 태도가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 친구와 그 나머지 이게 그 할리우드 10 사이에 네. 좀 더 신뢰관계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친구가 헐리우드 텐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 좀 더 뭔가 제스처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또 그게 자유롭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무서웠겠지. 그리고 그 친구는 인정해줘야 되는 게 정확한 액수가 영화에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 트럼보의 표정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지원을 한 걸로 보여요. 고흐 그림 팔아가지고 고흐의 그림을 팔았잖아. 그러니까 네. 그 정도면은 중요한 건 반고의 그림이 다시 돌아와 있었지. 네. 요게 이제 되게 상징적인 거죠. 그러면 네. 다시 사왔나? 다시 사온 거죠. 사온 거죠. 예. 이 사온 건데 뭐냐면 전 사실 이게 왜 상징적이라고 보냐면 그 그림을 다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원상복구를 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을 돌렸다는 상징성인가?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냐면 그림이 아까웠던 거야. 그걸 팔아서 돈을 마련했지만 아까웠던 거야. 내내 마음속에 걸려 있었던 거지. 그걸 다시 사기 위해서 돈을 볼 필요는 없다는 거지. 제가 목적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좋게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예. 친구들을 사실 살리려고 그렇게 희생을 했으면 네. 굳이 다시 사올 필요는 없었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법원 뭐 하원 모독죄 뭐 이걸로 해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근데 대법원에서 밀리게 돼요. 결국 밀리죠. 결국 밀려버립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가 너무 돌아가셨나 그래요, 그죠? 대법관 2명이 한꺼번에 돌아가죠. 네. 네. 종신 대법관이기 때문에 사망은 굉장히 큰 소식이었죠. 네. 두 사람이 한꺼번에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적으로 밀려가지고 진짜로 감옥에 갑니다. 네. 감옥장은 네. 지은 죄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정말 나는 미국의 헐리우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영화를 볼 때마다 너무 놀래요. 네. 야, 이거 진짜 감옥을 보냈다고? 우리나라에서도 미네르바 같은 사람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 공포와 광기가 지배했을 때 네. 민주와 자유를 한다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미국이 그 지렛된 겁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표현의 자유가 훌륭한 나라거든요. 맞아요. 훌륭하다기보다는 뭐 그래도 헌법상으로 제일 처음 했고 그래도 표현의 자유의 범위가 넓은 나라입니다. 네. 네. 심하게 넓어서 문제인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런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국회 모독죄라 그랬지. 의회 모독죄, 그러니까 의회 거기는 되게 그게 의회가 우리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예. 의회 조사 기능을 굉장히 크게 인정을 하거든요. 예, 사법부 이상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잡혀간 건데 대법까지 한꺼번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예. 정말 재수가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없을 수가 있을까. 어쨌든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2차 대전에서 나치를 때려잡았다라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던 나라가 미국인데 그렇죠. 얼마 안 지나서 이런 짓을 스스로 그렇지. 했다라는 거야. 예, 예. 이게 나치랑 뭐가 달라? 많이 안 달라요. 이거는. 그렇죠. 어쨌든 놀랍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놀라운 건 이 인간이 여기에 굴복을 안 해요. 그렇지.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네. 감옥에서도 내내 시나리오 구성,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죽이거나 자기 능력을 쓸 생각을 못할 정도로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좌절할 만하지 않아요? 매년 200억, 300억씩 벌다가 그럼요. 갑자기 탈탈 털리고 네. 거지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 개인 정원에 개인 연못을 지닌 부자가 네,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되냐라고 얘기를 친구라고 했었던 건데 네. 그 정원하고 그 연못이 다 없어져 다 버리잖아요. 날리고 그리고 네. 일을 못 하게 했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 추락은 네. 상상할 수 없는 추락이거든요. 그럼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못할 추락인 겁니다. 맞아요. 저도 지금 만약에 네. 제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의 위치로 돌아간다 그러면 다시 씩 웃으면서 컴퓨터 자꾸 편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렵죠. 되게 뭐 못할지도 할지는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대단히 어려울 거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아까 회원 그 특별 방송할 때 제가 네. 가족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네. 저는 제가 감옥에 가는 건 버틸 수 있는데 네. 혹시 나 때문에 내 자식이 감옥에 가거나 내 와이프가 감옥에 간다? 이건 정말 견디기 어려울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내 가족이 그래서 예전만큼의 어떤 편익도 못 얻을 뿐더러 네. 그 가족이 힘들어진다? 풀칠해야 되고 막 인형 눈깔 붙여야 되고 막 이런 네. 상황들이 온다? 거의 그런 상태가 왔잖아요. 맞죠. 되게 이상하게 못 사는 동네 뭐 이런 데로 이사 가야 되고 막 이런 약간 거. 슬럼가 같은 데로 이사가 있었어요. 게다가 막 되게 그런 데 대한 그 반감을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어떤 동네. 네. 그죠? 공산주의자 때려잡으려고 하는 동네로 가야 된다? 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족 이야기가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이 가족을 생각하면 그 지위의 하락을 견딜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그거 견디거든요. 네. 견뎌요. 음. 견딥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같이 견뎌주잖아요. 그 와이프가 네.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식들도 대단히 훌륭한 네. 사람들이고. 뭐 훌륭한 사람이랑 훌륭한 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훌륭한 사람이 낳았겠죠. 네. 이거는 정말 뭐 유전이라고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일이니까. 이쁘던데. 뭐? 딸이 다 크니까 되게 이쁘던데. 그 딸하고 처음에 이제 아빠 공산주의자가 뭐예요라고서 나누는 대화. 네. 그거 되게 멋진 대화잖아요. 그것도 정말 멋지죠. 네. 딸한테 그렇게 위트 맞아. 넘치게. 밑에 있어. 그리고 그 딸 역할을 했던 배우는 엘 패닝이라고 다코타 패닝의 동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몰랐어요? 네. 근데 역할 되게 잘하더라고. 정말 패닝? 이건 좀 별로다. 에이. 뭐? 엘 패닝도 모르는 게 진짜 별로지. 저걸 어떤 면에서는 이 영화의 가장 큰 위기는 네. 가족의 분열에서 왔죠. 예. 스스로 만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 나오니까 앞길이 막막하잖아요. 가족도 다 손가락 빨고 있고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되고 애는 또 셋이나 돼요. 애도 먹여 살려야 되고 주변 네. 작가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네. 잘 먹여 살릴 사람이 너무 많아. 네. 왜냐면 내가 큰 소리 빵빵 쳐놨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아니 헐리우드 A급 작가였던 사람이 정말 B급 정말 말도 안 되는 영화 만드는 제작사를 찾아가지고 내가 시나리오 써주겠어. 얼마 줄래요? $1200 줄게. 콜! 며칠 안에 써오면 돼요. 3일 안에 써야 되는데 콜! 이라고 진짜로 써옵니다. 그거를. 그것도 딱 너무 훌륭한 거 쓰면 안 되니까 적당히 B급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대단한 거지. 굉장히 이 양반 네. 진짜 천재인 거야. 이게 된다라는 거. 네. 에일리언과 퍼킹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에일리언과 목장의 소녀가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내용의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네. 그걸 가져다가 뜯어 고쳐가지고 말이 되고 아름다운 드라마로 납득 가능한 시나리오로 만들어 놨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근데 나는 그 영화 제작사 사람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네. 멋있더라. 존 굿맨이라는 아저씨. 네. 미국에서 아저씨 연기하면 이 사람이 탑인데. 진짜 멋있어요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무슨 킹 형제였나 그랬어요. 어쨌든 그게 다 실존 인물인 거잖아요. 거의 네. 다 실존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작사 입장에서 봉 잡은 거죠. 그치.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막 계속 시나리오를 막 닥친 대로 써주는데. 솔직히 하루에 1,200불을 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하루가 뭐야? 분당 1,200불씩 받았을 거야. 페이지당 1,200불 받았을 거야. 페이지당. 미국은 또 특이하게 단어당으로 계산을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글자 수로 계산하죠. 네.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네. 원래 원고료를 하는 게 글자 수로 계산하는 거죠. 물론 장수로 계산하는 거긴 하지만 글자 수의 토대를 두고 있죠. 네. 뭐 원고지 200자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책 쓸 때도 그랬네. 책 쓸 때 원고료를 받았어요? 인쇄를 받았겠지. 인쇄 받았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 단어 분량을 쓰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분량이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구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워낙에 B급 영화판은 넓고 필요한 시나리오는 많으니까 같이 빵에 갔던 친구들 다 데려와요. 다 취직을 지켜. 다 취직. 서브로 네. 작가 쓰는 네. 거지. 그래서 막 이제 서브에 알 까고 또 알 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명을 다 걷어매기는 상황이 된 거죠. 덕분에 이 사람은 하루에 18시간씩 일주일 내내 쉬는 날 없이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더라고. 몇 년을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혹사를 하고 이렇게 술을 먹고 이렇게 담배를 피고도 70세까지 그러니까 오래 산 살았어. 거면 네. 대단한 사람인 네. 거죠. 정말 네. 타고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낭중지추라고 이게 또 훌륭한 재능이 어떻게 빛이 안 나죠. 그쵸. 그러니까 네. 티가 나는 거예요. 의심을 받는 거지. 이 사람이 쓴 게 자꾸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으니까 그 B급 영화 그 제작사에서 브레이브 원이라는 영화가 처음에 그 시나리오 넘기면서 그러잖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 이 시나리오는 뭔데? 너무 좋아. 그러니까 니들이 만들기엔 너무 좋은 시나리오야라는 그렇지. 건데 근데 이 제작사가 그동안에 뭐 신뢰가 있었는지 뭐 했는지 이것도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게 아카데미 각본상을 떡 받아버리는 거야. 어떻게 누가 가서 나가서 받지? 이 상을? 그래서 무슨 작가협회가 대표인가가 나가서 대충 다시 작가협회 받- 대표가. 예, 예. 대충 회장이. 받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퍼지다 보니까 이제 야 이거 사실은 트럼보가 쓴 거래. 촉에 걸리죠. 그 네. 아주 유명한 칼럼니스트. 우파 칼럼니스트. 네. 그 여자가 정말 완전 마녀거든요. 마녀. 유명한 마녀입니다. 유명한 마녀. 아 그래요? 네. 전 이 사람 되게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스스로 배우였다가 네. 그 칼럼니스트로 전향을 하면서 네. 타임지에 이제 글 쓰고 그러면서 거기에 뭐 3,500만 독자라고 나오잖아요. 아 3,500만 지금으로 치면 3,500만 구독자 유튜버인 거예요. 와, 그 선동가구나. 완전 선동가죠. 그래서 사람을 찍어가지고 조져버리는 거지. 캔슬 컬처다. 그렇지. 그렇지 물론 어. 우파적 캔슬 컬처인 거죠. 어. 이걸로 권력 맛을 본 여자거든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 주고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아, 근데 영화에서 되게 고상하게 나오던데. 헬렌 미렌이라는 명배우가 연기를 했기 때문이고요. 그 여자가 맨날 이상한 모자 쓰고 다니는 여자로 되게 어. 유명해요. 네. 어. 그 당시 칼럼니스트의 힘이 엄청 셀 때였거든. 이 여자랑 이 여자한테서 모티브를 딴 인물이 바빌론이라는 영화죠. 네. 네. 어쨌든 근데 이 여자 딱 보면 은근히 약간 열등감이 보이죠. 열등감이 있죠. 왜냐면 배우로 성공 못했거든. 네. 아. 자기가 헐리우드 주류에서 성공도 못하고 네. 밀려났거든. 그러니까 이게 좌파놈들 때문이야. 그렇지. 라고 한 거지. 그래놓고 좌파를 까기는 이제 칼럼으로 다시 유명해진 거예요. 거기 존 에인도 네. 연기 더럽게 못하는 인간으로 나오잖아. 연설은 잘하네? 네. 저건 연기가 아니잖아. 존에인하고 네. 주인공하고 약간 말다툼 할 때 그 주인공이 약간 군복무로 매기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건드름에 네. 왜냐면 우파의 화신이거든. 서부 네. 영화 맨날 주인공 하면서. 근데 군복무도 안 했어. 맞아. 정의로운 미국 카우보이의 상징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당신 군대는 어디 갔다 왔어? 이러니까 근데 이것도 치졸한 공격이 아닌 게 근데 되게 맞아요. 고급스러워요. 정확한 공격이죠. 네. 정확한 공격이죠. 네가 국가 얘기하는데 우리는 현장에 있었다. 근데 넌 뭐했니? 너 분칠하고 장난감총 들고 있었지? 그렇지. 라고 하니까 얼굴 빨개졌고 아무 정말 말도 그냥 못해. 나가버리더라고. 원래 말싸움에서 지면 나가서 붙자 이런 얘기 나가는 정확하게 그 로직대로 네. 움직이더라고. 그리고 주인공이 안경 벗으면서 때리고 싶으면 안경을 벗겠어. 이것도 멋있어. 그러니까 트럼버는 진짜로 배짱도 좋고 말재주도 좋고 수완도 좋고 네. 정신 똑바로 박혔고 네. 네. 경직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사람만 미국에 있으면 네. 진짜 위대한 아메리카가 맞죠. 네, 그러니까. 네. 이 무시무시한 재능이 결국은 이제 커크 더글라스라는 희대의 명배우를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렇지. 네. 커크 더글라스가 올 때 뭘 들고 왔겠느냐? 이 사람이 이게 시나리오 닥터라는 직업이 헐리우드에는 있습니다. 망한 시나리오 고쳐주는 사람인 거죠. 근데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의 각본을 들고 옵니다. 감독이 무려 누구냐? 스탠리 큐브릭. 스탠리 큐브릭이 만든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대규모 스튜디오 영화. 이게 이 사람 손에 맡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자마자 다른 유명 감독이 또 와. 그 사람이 영어로 이상하게 하더라. 러시아 사람이거든. 그러다가 이제 헐리우드 아까 그 여자 칼럼니스트 눈치를 깐 거죠. 그래갖고 만약에 너 스파르타쿠스 이대로 개봉하잖아? 그럼 우리가 제한 군인에 동원해서 이 영화 반대 운동 해버린다. 맞아. 라고 협박질을 해요. 거기다 대고 커크 더글라스가 정말 그렇게 멋진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커크 더글라스가 엿먹어라 이러고 기사를 내버립니다. 우리 영화 각본 사실은 트럼보가 썼다. 맞아. 너무 멋졌어요. 네. 그리고 로마의 휴일도 사실은 맞아. 사람이 썼어. 이렇게 된 쓴 거다. 라고 하니까 벙쪄버린 거야. 그렇죠. 안 무섭다 이거지. 안 그래서, 무서워. 그래서 오히려 여론이 약간 호응해버렸죠. 그렇지.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또 바뀐 것도 있었고. 결국은 이 영화 절대 보면 안 된다라고 찍었는데 네. 최후의 수단을 쓴 거 아니에요? 네. 저격했는데 네. 캐사디가 가서 봐버렸어. 그러면서 나오면서 한다는 말이 영화 너무 좋던데요? 흥행할 것 같아요. 구독 알림 설정 다 이거 아니야? 그걸 대통령이 해준 거야. 우와, 이거 완전히 벙쪄버린 거지. 그리고 네. 메카시즘의 시대가 완전히 해가 저물게 완전히 됩니다. 이제 끝나게 되는 걸 네. 보여주는 거죠. 최후의 승자가 된 거죠. 네. 트럼프가. 근데 되게 슬픈 일은 당시 그 메카시즘 광풍에 휩쓸렸던 사람들 중에 10%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은 그래도 막강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지, 물론 쓸려나간 사람들 중에 재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운이 안 좋거나 이만 사람만큼의 재능이 없었던 사람들은 90%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아까 저희가 얘기하다 말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김미화 씨 같은 경우에는 김재동 씨도 마찬가지인데 그 블랙리스트 그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이 블랙리스트 겪고 나서 사실 예전의 폼을 못 돌아왔어요. 당연히 훅 꺼져버렸죠. 왜냐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를 사실 일을 안 준 거, 일을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쫓아다니면서 거의 스토킹 해버렸잖아요. 네. 특강 가면은 특강료 문제 삼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에도 뭐 정치할 거냐 그러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아까 이명박 정부 청와대 그 블랙리스트 문건에 잠깐 나오지만 언론을 동원하잖아요. 국정원은 대놓고 지들이 여론조널하고.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재능이 있어도 돌아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마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미국에서의 우리나라는 다수 언론이 그래서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여성 칼럼니스트.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렇죠. 근데 미국 언론은 약간 눈치를 보다가 새가 이제 기우는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잘하는 것 같고 당신 맞는 것 같은데? 라니까 결국 인터뷰에서 때려버리잖아. 내가 그 사람이다. 맞아요. 그 장면도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디어들이 해주는 역할이라고. 결국에는 정치가 아무리 찍어 눌러도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바로 그 훌륭한 작품을 만든 사람이야. 그 이름을 되찾게 만들어주고 그 이름으로 얘기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문화예술을 되살린 거지. 그렇죠. 그리고 헐리우드가 당시 메카시즘 광풍 당시에 동료들을 고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끝까지 잊지 않고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고, 이건 약간 저는 착한 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취급 안 해버리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끼리는 서로 버리지 말자는 거죠. 동료를 고발하고 영달을 취하는 일만 하지 말자. 그렇죠. 그럼 너 인간 대접 못 받아 두고두고 라는 교훈이 되는 것이죠. 페리님이 찰리 채플린 너무 불쌍한데 찰리 채플린 누구죠? 나워주니어가 나온 거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영화인데 맞아요. 그거는 이제 일반 OTT에서 잘 못 보여 네이버에서만 아마 볼 수 있던 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요거를 했고요. 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커크 더글라스 같은 사람은 이념적인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상업적인 사람이었죠.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인격이 굉장히 많은. 근데 그 사람이 작품으로만 판단을 했고 그 작품으로만 판단한 게 결국은 판을 뒤집어 놓은 거 아닙니까? 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역할도 물론 대단히 중요했지만 결국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을 너무 갈라보지 말자는 거예요. 얘는 무슨 수박이고 뭐 얘는 본인 이찍이고 이러면서 근데 대중예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냥 특히나 대중적 인기를 얻고 싶은 사람은 자꾸 어딘가에 막 이렇게 뭔가 물이 묻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태도가 좀 모호해 보이는 태도를 할 때가 있어요.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래도 야 이건 아니지 라면서 자기의 이익에도 맞는 판단을 하지만 그게 사실 위험할 수도 있는 어떤 밀어붙임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지금 말씀 나왔던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좌파연이라고 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맞아요. 애초에 이념이 있었던 분들이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이건 아니지.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때문에 김일동 씨는 이건 아니지라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외로 이건 아니지라고 한 사람들이 블랙리스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여러분들이 대중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쪽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건 간에 그 사람의 대중적 인기는 다 인정해 주시라는 거예요. 유재석 같은 사람 인정해 주고 강호동도 인정해 주고 구체적으로 뭔가 정말로 문제 있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면 그들을 공포에 빠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대신 그들을 공포에 빠지게 만드는 어떤 정치 권력의 힘이 있었을 때 그런 대중예술인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압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바로 블랙리스트는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공포는 전염되는 거라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트럼보도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절대 못 빠져나왔죠. 커크 더글라스가 일단 상업적으로 이게 맞아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때부터 행동력이 진짜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동력이 나왔던 건 오히려 정말 이런 쪽과는 담을 쌓고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 제작사인가요? 와가지고 야 트럼보 이름 빼야 돼. 트럼보가 원고 썼다가 밝혀지면 큰일 나! 라고 하니까 커크 덜러서 뒤로 딱 돌아보니 이래요. 그럼 나 빼고 처음부터 다시 촬영하시든가. 많이 찍어야 될 텐데. 되게 많이 찍어야 될걸? 아, 멋있는 사람이네. 커크 더글라스가 되게 선이 좀 은근히 긁은 사람이에요. 네. 배우가. 진짜 마초적이네. 실제로 그때 당시에 명배우 엄청 유명한 배우였던 거죠? 최고의 배우였지. 최고의 배우였지. 마이클 더글라스는 영원히 아버지를 넘어서지 못해요. 아, 마이클 더글라스 아빠예요? 아, 거기도 그렇게 대대손손하는구나. 대대손손까지는 아니죠. 2대인데 그게 뭐야. 아, 마이클 더글라스 아빠구나. 훨씬 카리스마틱하죠. 아, 진짜 멋있었어요. 네. 스파르타쿠스 한번 보세요. 스탠리 쿠브릭 감독이라 지금도 볼만합니다. 네. 그 엉덩이 턱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네, 여기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남성성의 상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한번 보시면 좋겠다. 사실 이 정도의 영화상은 재밌잖아요. 예. 네. 재밌어. 네.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배우들이 이제 약간 닮은 사람들을 쓰다 보니까 연기력 좋은 배우들은 이제 쓸 수 없었던 면은 있었지만 메인 배우들의 연기력은 굉장히 좋고요. 이거 주연 배우 혼자 다 씹어 먹어. 이거는 인물의 사. 네. 예, 말 그대로 전기. 예, 좋은 전기 영화가 될 수밖에 없는. 네. 예,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완벽한 서사를 가지고 있고. 네. 이게 할리우드식 해피엔딩 굉장히 싫어합니다만 역사적으로 해피엔딩이었거든요. 사실인데 어떻게? 서울의 봄은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사실 해피엔딩. 역사적으로 해피엔딩을 만들어낸 한 인물의 뛰어난 재능과 의지, 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준 사회적 분위기. 예. 이게 아주 복합적으로 정말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영화를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그 당시 80년 전처럼 후져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능력 있는 예술인들이 또는 뭐 스피커들이 또는 이런 정신적인 문화를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보은이님 이쯤 되면 출연료 반납하잖아. 아니 내가 부자관계 좀 몰랐다고. 저 빙고 웃음 웃지 마. 뭐 동종표 얻으려는 수작이잖아. 그렇지. 좀 이제 몰랐다고 약간 속으로 찔리긴 해. 네, 약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 거지 지금. 아, 그냥 가만히나 있을 거야. 괜히 놀래가지고. 에이, 영화를 모르는 거잖아.